집에서 목욕을 마친 니노미와 킨지는 폭우 속에서 일하는 샐러리맨들을 비웃으며 자신이 최고의 슈퍼 깔끔이가 되었다고 웃는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한다. 용돈을 모아 스윙 트레이딩으로 자본을 늘리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여 일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도쿄에 아파트 3채를 지었고 이제 루저들이 경험할 수 없는 슈퍼 깔끔히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고 말한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발밑에 포탈이 열리고 그는 그 속으로 떨어져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 킨지는 아무리아라는 고대 데미휴먼들이 사는 이 세계로 이동한다. 아무리아의 던전은 악마와 보물로 가득 차 있었고 힘 있는 인간들은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 던전에 도전했다. 하지만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던전석이라는 광석과 던전 자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정부와 면허 회사들이 던전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킨지는 던전 채굴 면허를 가진 라이자 광업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회사는 직원들을 과도하게 혹사시킨다. 상사가 지난달 실적을 보여줄지 묻자 킨지는 거절하고 상사는 그가 할당량의 15%밖에 달성하지 못해 팀 평가 등급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킨지는 지난달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상사는 일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킨지는 던전 밖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왜 자신이 루저들과 함께 진흙탕 속에서 일해야 하는지, 매일 열심히 일하고 쉴 시간도 거의 없다고 푸념한다. 그는 상사가 자신과 같은 노동자인 와니베를 꾸짖는 소리를 듣고 가지고 있던 유일한 동전을 구멍에 떨어뜨린다. 킨지는 퇴근 후 와니베를 만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간다. 와니베는 급료가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킨지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반장이 그들을 꾸짖자 킨지는 와니베와 함께 지하 감옥 3층으로 시골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한다. 3층은 매우 위험하고 악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반장은 놀란다. 3층으로 가는 길에 와니베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죽는다는 걱정을 표하지만 킨지는 자신이 굴린 동전이 들어간 포탈을 보여주며 지하 감옥 출입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킨지와 와니베는 3층에서 악마석을 채굴하며 그 양에 놀란다. 와니베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킨지에게 감사를 표한다. 킨지는 와니베가 자신에게 단지 편의일 뿐이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예상보다 많은 광물을 캐냈고 가방은 데모나이트로 가득 찼습니다. 킨지는 와니베에게 그들이 포탈을 독점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는 길에 용이 그들을 뒤쫓습니다. 용은 그들을 먹잇감이라고 부르며 공격하려 하지만 그들은 숨습니다. 킨지는 와니베를 용에게 미끼로 밀어냅니다. 용이 와니베를 잡아먹으려는 순간 킨지가 용에게 소리칩니다. 킨지는 용과 거래를 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대신 다른 악마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면 인간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용은 인간의 모습, 림이라는 이름의 소녀로 변합니다. 킨지는 악마석에서 얻는 돈을 모두 림의 먹이로 쓰느라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와 와니베는 3번째 층에서 마법 아이템들을 발견합니다. 그 아이템 중 하나가 와니베를 최면에 걸리게 하고 킨지는 다른 동료들을 이용해 일하게 하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다른 일꾼들은 왜 항상 피곤한지 궁금해하고 킨지는 그들을 최면에 걸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 이용합니다. 일꾼들이 지쳐 쓰러져 가자 와니베는 킨지에게 그들이 너무 지쳤으니 최면을 풀고 사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킨지는 거절합니다. 마법 아이템이 부서지지만 킨지는 그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일꾼들은 화가 나서 킨지를 때리고 던전을 떠납니다. 림은 배고프다고 말하고 그가 배려하라고 하자 그를 깨문다. 킨지는 다시 일을 시작하지만 동료들은 그에게 적대적이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과 경영 덕분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짜증을 낸다.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3단계 진행 상황 때문에 상사의 눈에 띄어 탐사부 8팀으로 발령받았다고 알린다. 라이자 광업회사 본사는 토르스텐에 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데모나이트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며 여러 부서가 있다. 탐사부는 회사 수익의 핵심이며 고도로 전문화되어 여러 팀으로 나뉘어 있다. 3조는 광산 지역 방어 및 확장을 위해 거대 몬스터 사냥을 담당합니다.
수익성이 매우 높아 엘리트로 여겨집니다. 킨지와 워너비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8조입니다. 잡몹을 처리하고 지원 아이템으로 보관함을 채우는 일을 하며 나고자로 여겨집니다. 상사는 킨지에게 그들이 맡은 경로는 비교적 안전했지만 몬스터에게 다친 워너비가 없으니 킨지가 그의 목까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몬스터를 처치하는 데 사용한 아이템 비용은 다음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말합니다. 킨지는 감당할 수 있는 일 이상을 떠맡게 되자 고개만 끄덕였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자신의 정신적 중심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사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전에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방황하던 중 3급 직원이 그에게 달려와 자신을 쫓는 괴물의 미끼 역할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대량의 던전 개미들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두 사람은 도망칩니다. 킨지는 정계 요원을 밀치고 두 사람은 진흙 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킨지는 상사에게 개미들이 상층부로 올라오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상사는 확인되지 않은 일에 인력을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던전 개미들이 상층부를 침입하여 경비병들을 잡아먹습니다. 개미들은 킨지 정예 요원 그리고 그들의 상사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려 하고 킨지는 개미들을 막을 수 있는 물건을 찾습니다. 개미들은 창고 상자들을 등에 지고 던전으로 가져갑니다. 킨지와 다른 남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있었습니다. 킨지는 변신 물약을 찾아서 어떤 재주와 섞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마시고 개미로 변신했고 그것은 던전 개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들의 지시를 따르게 했습니다. 정개들은 던전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보스는 개미들과 함께 그들을 던전 안에 가두었습니다. 킨지는 개미들 중 하나가 지쳐서 동료들에게 버려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정예는 변신 물약의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킨지는 지친 개미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지쳤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러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행하는 일개미라고 소개하며 이름은 니노미야라고 합니다. 그는 단순한 일개미가 아니라 어디든 일개미들을 지원하는 고문이자 컨설턴트 개미라고 말합니다. 킨지는 그 개미에게 여왕개미가 매우 근시안적이었고 오직 자신만을 챙겨서 개미집이 붕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고 이제 다른 개미들을 돕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개미에게 얼마나 자주 쉴 수 있는지 묻지만 개미는 자신은 결코 쉬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킨지는 그러면 쉬지 않으니 보상이 엄청날 거라고 말하지만 개미는 보상은 없다고 말합니다. 킨지는 그 개미에게 화가 났는지 묻지만 개미는 명령을 따르고 있으니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킨지는 그 개미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모두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킨지는 그 개미를 상류층과 그의 상사에게 데려갑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개미를 편안하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킨지는 모든 개미들에게 여왕개미의 과도한 착취에 대해 질문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개미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미들은 모두 항의하며 여왕개미에게 모입니다. 여왕개미는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인간으로 돌아온 킨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여왕이라며 신하들을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면서 정작 자신은 왕좌에 편히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여왕개미는 인간이 자신의 개미들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킨지는 자신과 개미들은 동지라고 말합니다. 여왕개미는 화가 나서 거대한 모습으로 변하고 개미들은 도망칩니다. 여왕개미는 킨지를 먹으려고 다가오지만 림이 도착하고 모든 개미들과 여왕개미는 도망칩니다. 림은 배고프다고 하며 그들을 쫓아가지만 킨지는 훔친 고기를 재빨리 림에게 주고 개미들과 여왕개미는 모두 그에게 감탄한다. 킨지는 와니베를 지하 감옥으로 데려간다. 그는 자신이 지하 감옥 개미들과 여왕개미 그리고 림을 포함한 자신의 조직 던전 블랙 컴퍼니로 라이자 광업회사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라이자 광업회사의 회장인 벨자 여사는 시아를 영웅의 재림이라고 부르며 환영한다. 그녀의 활약을 칭찬하지만 시아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킨지 와니베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은 훈련을 위해 돼지우리 섬으로 끌려간다. 모든 노동자들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
괴물과 싸우라는 말을 듣는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싸우는 대신 물러선다. 그러자 강사는 버튼을 눌러 괴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강사는 지쳐 보이는 작업자들에게 전날 훈련으로 기본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니 하루 종일 철저히 훈련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꼭대기까지 달리라고 지시합니다. 한 작업자가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지만 강사는 이 여행의 목적은 일하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아직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으니 먹을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산꼭대기로 가는 길에 킨지는 쓰러져 식물을 먹으려 하지만 와니베는 그것이 혼란초인이 먹으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질 거라며 경고합니다. 요정족인 한 작업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한탄하지만 야수족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킨지는 훈련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두 요정족이고 와니베를 포함한 야수족들은 훈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자신조차 훈련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기에 이것이 우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의 강사는 사무실에서 세네 디스크가 노동자들에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모두 그렇게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 조로 나뉘어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몇몇 마법사들이 숨어서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세네 마법을 걸고 있습니다. 벨자 여사는 노동자들이 섬을 떠나려 할 때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는 그들의 성실한 노고를 칭찬하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격려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절을 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들의 강사는 그들에게 각각 10만 골드의 벨자 여사의 조각상을 사라고 말하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삽니다. 배 안에서 지하 감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킨지의 인형을 치면서 떨어뜨려 깨뜨립니다. 킨지는 충격을 받고 눈이 또렷해집니다. 곧 와니베가 3개의 인형을 자랑하며 그에게 다가옵니다. 킨지는 인형들을 받아서 모두 깨뜨립니다. 곧 와니베의 눈도 또렷해지고 기억이 흐릿하다며 지난 며칠 동안 킨지가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킨지와 와니베는 자신들이 세뇌당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상사가 그럴 기회를 갖기 전에 혼란스러운 풀을 먹어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세뇌 효과를 줄였습니다. 시아는 3조에서 킨지와 와니베의 상관입니다. 와니베를 실수로 다치게 한 후 그녀는 킨지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시설들을 보여줍니다. 시아는 킨지와 함께 무기를 사러 가기로 간다. 킨지는 무기가 데모나이트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짜증을 낸다. 회사가 모든 직원들에게서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돈을 벌려고만 한다고 말하지만 시아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그를 지하 감옥으로 데려간다. 시아는 킨지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3레벨 몬스터와 싸워보라고 한다. 킨지는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며 싸우기를 거부하고 시아는 직접 그 악마를 죽인다. 시아는 킨지가 지하 감옥 개미 중 하나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개미를 죽이라고 하지만 킨지는 개미가 싸울 의지를 잃었다며 거절한다. 시아는 킨지도 몬스터일 것이라며 죽이려 하지만 킨지는 재빨리 림을 불러 시아를 벽에 던지게 한다. 킨지는 시아를 로프로 묶고 시아는 몬스터와 손을 잡았다고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 곧 워너비가 도착해서 킨지에게 카메라를 주고 킨지는 시아 림 개미 여왕의 사진을 찍습니다. 킨지는 시아에게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괴물들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구하고 던전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블랙 컴퍼니 킨지는 길거리에서 림의 식비로 모든 돈을 다 썼다며 한탄합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습격을 받고 한 달 안에 500만 골드를 갚으라고 합니다. 시아는 워너비와 킨지를 2층으로 데려갑니다. 시아는 그들에게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 초보이기 때문에 던전 탐험에 익숙해지도록 2층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아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설명하는 중에 괴물 무리를 만나고 킨지와 워너비가 함께 한 마리를 처치합니다. 시아는 보상을 받으려면 괴물의 특수 부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벨자는 회사 회의에서 데스 마치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는데 이로 인해 모든 데모나이트와 몬스터가 재생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킨지는 자신이 니노미아의 스마일타운 몬스터 농장이라고 부르는 농장을 엽니다. 그는 던전의 일부가 기능성 개미들에 의해 개조되어 훌륭한 목초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몬스터를 죽이고
약탈하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말하며 만약 그들이 강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면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치유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농장 고문인 개미 여왕은 몬스터들이 모든 것을 다시 자라나는데 3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손질 담당인 와나비는 몬스터들에게 부드러운 브러싱 케어를 제공합니다. 벨자는 이력서를 보면서 다른 영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데스 마치 동안 마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몬스터가 잃어버린 마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을 공격함으로 마진에게 마력이 높은 사람을 먹여야 하며 시아가 마진에게 희생될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마신이 지하 감옥에서 시아를 공격하고 킨지는 마신의 공격이 시아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시아가 상처를 입히려 해도 계속 공격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시아는 킨지에게 이동 아이템을 사용해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죽을지라도 마신을 반드시 처치해야 한다면서요. 킨지는 시아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말하지만 시아는 킨지를 위해 아이템을 사용하려 합니다. 킨지는 시아의 손을 잡아 멈추게 한 뒤 아이템을 마신에게 던집니다. 마신은 아이템을 가지고 위층으로 이동하고 시아를 찾아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마신은 시아 킨지 완입이 개미 여왕이 기다리고 있는 지하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마신이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킨지가 개미들에게 파괴했던 구덩이에 빠집니다. 킨지는 개미들에게 구덩이에 시멘트를 부으라고 지시하고 시아는 마법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굳힙니다. 그 결과 마신은 구덩이에 갇힙니다. 마신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시아를 향해 움직입니다. 킨지는 개미들에게 2단계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고는 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시아가 그들이 가진 최고의 전술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아는 부상을 입었고 필요할 때까지 쉬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킨지는 시아를 나무에 묶어 자신의 등에 엎습니다. 그런 다음 개미들이 등에 엎고 달리는 발판 위에 섭니다. 마진은 시아에게 집착하며 그들을 추격합니다. 개미들이 마진을 미끄러뜨려 끈적끈적한 곳에 빠뜨리고 킨지는 불을 지릅니다. 하지만 마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아는 마진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라고 킨지에게 말하려 하지만 킨지는 그녀가 목숨을 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아는 그가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은 단지 자신의 임무와 운명을 다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실패한 모험의 제왕이라 불리는 아버지 때문인지 묻고 그녀의 아버지가 던전을 돌아다니며 탐험하는 미친 스릴 추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아는 킨지에게 아버지의 생활 방식 때문에 라자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자신과 어머니의 삶이 힘들었고 제대로 사는 것과 제대로 일하는 것이 사회의 전부이며 라자하는 일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킨지는 시아에게 그래서 그녀의 성격이 종이처럼 얇고 늘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회사와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라자의 유리한 생각에 세뇌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아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킨지에게 아버지가 모험을 떠날 때마다 항상 자유롭고 기뻐 보였기에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킨지는 훔친 마법 아이템을 사용하여 마법사 위에 지붕을 무너뜨려 약화시킵니다. 그러자 시아는 마법을 사용하여 광산을 공격합니다. 킨지는 마법사 앞으로 나아가지만 곧 그것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마법사가 그에게 손을 대기도 전에 림이 나타나 킨지를 데리러 갑니다. 그녀는 괴물 형태로 변신하여 마법사의 머리를 먹어치웁니다. 킨지는 림에게 감사를 표하며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림은 메인이 제대로 태어나지 못했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불완전했으며 단지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식량을 사러 나가는 길에 킨지와 림은 또 다른 쉘터에 빠집니다. 킨지는 도쿄 자신의 방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행복해하며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기뻐서 소리칩니다. 그는 와나비 시아 그리고 림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끼려 하지만 그 감정을 떨쳐내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에서 림이라는 괴물이 도시 주변의 좋은 창고들을 주로 파괴하고 있으며 여전히 먹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지는 일어났던 모든 일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긴지는 또한 뉴스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림과 연결시켜 그의 집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오라고 말하지만 그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림이 그의 방에 나타나 배고프다고 말하며 그를 묻니다. 긴지는 다른 곳에서 깨어납니다. 림은 그의 다리에 웅크리고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다행히 꿈이었음을 깨닫고 안도하는 그 고단 소녀가 들어와 그를 메시아님이라 부르며 세상을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킨지는 마지막 기억이 지하 감옥이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시아와 와나비는 다른 방에 있는지 묻는다. 소녀는 당황하며 예언의 책이라 부르는 책을 급히 찾아본다. 그러고는 메시아가 혼란스러워하며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면 오른쪽에서 애걸하는 표정을 지으면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큰 소리로 읽는다. 소녀는 그대로 따라하며 킨지에게 세상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미니는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하며 림에게 나중에 고기를 사주겠다고 한 뒤 벽에 구멍을 낸다. 한 남자가 방에 들어와 자신을 마젤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마샤라고 부르는 그 마을의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랑가입니다. 그녀는 여사제이며 마법에 매우 능숙합니다. 그는 킨지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300년 전 어떤 기업이 세상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자본주의의 폐단의 결과로 만들어졌고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가며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상당수의 하층민들이 생각을 멈추게 되면서 인류 전체가 약해졌습니다. 그러자 마왕이 나타나 괴물들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했고 남은 인간들은 지하로 피신하여 지난 300년 동안 사슴 보호소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젤과 랑가는 킨지에게 예언의 책을 보고 희망을 발견했고 지상에서 기적의 문이 발견되어 그 문을 통해 세상을 구할 사람, 즉 그를 소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데려가고 킨지는 그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에 충격을 받습니다. 킨지는 마젤에게 그들은 모두 패배자이며 스스로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젤은 총을 꺼내 킨지를 위협하며 그가 자신들을 위해 마왕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킨지는 여전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마젤은 예언의 책에 메시아가 마왕과 맞설 때 일본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쓰여 있다며 킨지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랑가가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킨지림 랑가는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킨지는 그들이 아무리아에 그것도 미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라이자를 알았기에 놀랍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림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모두들 마왕성으로 서둘러 달려갑니다. 킨지는 마왕에게 들키지 않고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합니다. 랑가는 마법으로 문을 날려버리고 괴물이 나타나 화를 내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지 묻습니다. 괴물은 그들이 부차장 보좌관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괴물은 그들을 집 주인인 개미 장군에게 데려갑니다. 개미 장군이 신문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킨지를 보고 소리치며 그를 니노미야 씨라고 부릅니다. 개미 장군은 자신이 킨지가 과거 아무리아에서 알았던 던전 개미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개미 장군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킨지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개미 장군은 그때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지금은 항상 진퇴양난이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 식탁을 뒤엎고 개미 장군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는 작업 시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시간 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킨지는 화가 나서 그 남자를 때립니다. 킨지는 개미 장군에게 최대 효율과 최대 수익을 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킨지는 그들의 이름을 개미 장군 농장에서 미래의 던전 흑심 기업으로 바꿉니다. 태만한 인간들은 두들겨 맞고 성실한 인간들은 보너스와 다른 인간들을 지배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로써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킨지는 지하의 인간들에게 마왕군에 가담하는 편이 더 이득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현재 마왕군 부차장 보좌관 겸 신규 사업개발부 부장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니노미야, 장군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며 마을을 통치하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이전보다 약 3배나 평화로워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킨지림, 그리고 랑가는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 킨지는 랑에게 자신이 이전 직책에서
마왕군 서부 침공군 사령관으로 승진했다고 말한다. 그는 마왕을 만나 일본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마왕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고위 간부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한다. 온천 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숨겨져 있다. 정리 담당 매니저인 LEE 장억압자, 특별 매니저인 파워 애쉬 그리고 재정 감시 부매니저인 잭스 홀러가 킨지를 짜증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리는 킨지를 막지 않으면 그들의 지위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왕군 특별 간부 특전 침묵회 일명 3조고의 모토는 튀는 못은 망치질을 당한다는 것이다. 킨지는 마왕군을 탈영한 괴물들을 사냥해야 한다는 상부의 편지를 받지만 파워 애쉬가 킨지를 괴물로부터 구해주고 그의 친구인 척 하려는 함정이다. 림이 거대한 괴물벌레를 치고 그들과 합류하자고 요청합니다. 파워 애쉬가 화가 나서 서 있는 바위를 발로 쿵 찍습니다. 바위가 무너지며 그녀는 떨어집니다. 킨지는 릴이 장으로부터 황무지를 농장으로 바꾸라는 또 다른 임무를 받습니다. 킨지는 땅을 갈아엎도록 괴물벌레를 부릅니다. 벌레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빠르게 갈아엎습니다. 그런 다음 랑가는 자신이 가진 마법으로 심고 싶어하는 감자의 성장을 돕습니다. 잭 홀레어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조사를 시작하지만 킨지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하고 랑가의 비밀을 발견하여 그것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봄의 잭스는 랑가를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과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상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랑가는 대답하지 않고 그는 한 사람의 실수가 부서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랑가는 잭스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턱을 들고 어깨를 으쓱하고 수건을 벗고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한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그는 랑가가 사실은 남자아이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림이 도착하여 그를 음식이라고 부르며 쫓아간다. 마왕군 특별 집행이익 침묵회가 모여 모두 실패했다며 풀이 죽어 있다. 킨지는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숨겨둔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하며 그들을 가로막는다. 그는 그들의 재미있는 모습이 좋았고 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들 덕분에 마왕군 내 자신의 지위가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자신의 지위에 집착하는 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잘 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킨지는 그들이 모두 예상보다 쉬웠다며 그것이 조금 실망스러웠다고 말한다. 로지는 악마로서 살아온 100년 인생 동안 이렇게 수치스러웠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악마들은 만에 하나 그가 성공할 경우 그들의 지위가 위협받을까봐 망설입니다. 그는 모두 함께 회방 놓으면 실패할 리 없다고 설득합니다. 랑가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채 낯선 곳에서 깨어납니다. 키지는 작은 키로 날아다니며 이상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여왕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왕의 성에서 분수를 가동시키기 위해 토끼들이 기어를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여왕의 회사 말단 직원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조금 펴지 않고서는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며 집에도 오래전부터 못 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여왕의 잘못이며 그것도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토끼들은 점점 커지고 눈은 무섭게 보이는 반면 랑가는 점점 작아집니다. 랑가는 구멍으로 달려가 왕국 아래에 있는 인터넷 카페로 떨어집니다. 킨지는 그곳이 더 이상 여왕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은 패배자들을 위한 마을이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면 일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랑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책을 읽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킨지를 찾아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벨자라는 여왕이 도착해서 랑가에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와야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벨자는 랑가의 조상이었고 벨자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고난 때문에 랑가는 그녀를 만난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벨자는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랑가에게 남은 생을 자신과 함께 보내라고 하지만 랑가는 힘들더라도 자신의 꿈이기에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거절합니다.
벨자는 설득하려 하지만 랑가는 거절합니다. 킨지는 원래 크기로 돌아와 랑가의 머리를 쳐서 깨웁니다. 랑가는 에무리아에서 깨어나 로봇과 싸우다가 광선에 맞고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킨지에게 평생 도망치기만 한 것이 잘못된 일인지 묻고 킨지는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면 도망친 횟수에 상관없이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킨지림, 그리고 랑가는 마왕을 만나러 갑니다. 세상을 구하라고 긴지를 부추기는 소녀를 만나 모두들 놀랍니다.